12월 29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동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배당락이라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상방을 향하는 힘이 좀 더 강했던 모습인데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오늘 IT 투톱 강한 흐름 가져갔고요. 또 역시 시장의 시선은 이제 내년으로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로봇주와 제약바이오주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일중 고점에서 마감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에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4,200선에 복귀를 해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이후에 38거래일 만에 복귀를 한 모습이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해냈고 또 SK하이닉스가 5%가량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220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도 일중 고점 93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CS2026과 또 JP모건 헬스케어 등 내년에 있을 이벤트 시장에 주목을 하면서 로봇주,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을 견인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 1.4%가량 상승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확인됩니다. 3,300억 원 이상 담아낸 모습인데요. 특히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2,800억 원 이상 팔자세 확인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순매수 포지션 취하다가 장 막판에 매도로 좀 전환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확인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5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900억 원 이상. 반면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1,60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 취했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부각이 됐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SK하이닉스도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12만 전자를 터치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조정했고요. 또 긍정적인 업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투심이 쏠렸던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적 순매수를 좀 보면요. 전기전자 업종에만 4조 원 넘게 담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모습들이었고 누적 순매수도 굉장히 큰 부분들 역시나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고 또 실제로 지난주에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펀더멘털 중심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IB들도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사실 이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는 노무라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최근에 범용 디램이라던가 낸드에 대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도 반도체 호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17만 5천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하나증권 측에서는 에이직과 또 HBM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주가의 상방을 좀 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HBM에 대한 매출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동반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종목 흐름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SK하이닉스 6.8%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제주 반도체도 강했습니다. 5.9%, 또 이오테크닉스도 2.6%가량 상승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12만 전자 터치를 했지만 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AD테크놀로지 지난 거래일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은 0.7%가량 상승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벌써 시장의 시선은 내년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CS 2026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들 주가 상승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CS 2026 본격적으로 1월 6일에 개막을 합니다. 혁신가들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헬스케어 관련한 전시들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역시나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되겠죠. 그동안 로봇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작동하는지로 시선이 옮겨갈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메시지고요. 국내 기업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등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 기업만 제가 추려와 봤습니다. 우선 LG전자의 경우에는 홈로봇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집사 로봇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좀 심플한 형태로 선보였던 이 집사 로봇이 2개의 팔, 5개의 손가락을 달고 좀 더 정교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사 로봇으로 좀 공개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다양한 동작들을 좀 수행한다라는 부분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를 본격적으로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지금 FSD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틱스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한 로드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로메카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에이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다라고 했는데요. 피지컬 AI 기반의 출연형 휴머노이드 플랫폼이고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고 또 산업 현장에도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CES 2026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개막 직전까지도 계속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로봇주 어떻게 종가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휴림 로봇 28%대 급등하면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요. 원익홀딩스의 경우에는 19% 급등 확인됩니다. 한라캐스트 16%, 현대오토에버도 강했습니다. 7.5%, SBB테크의 경우는 1.9%가량 상승했는데요. 로봇주들 그 가운데 부품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2월 29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배당락일이라서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라고 시장 좀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삼성부터 시작해서 SK가 워낙에 또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또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유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또 개별적인 호재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갈피를 잡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중심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우리가 한 번 더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는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관 외국인들 수급들이 들어갈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또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또 기회가 되는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섹터와 또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HBM4 패권 경쟁. 네, 오늘 반도체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전망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어찌됐거나 CES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핵심 주제로 손꼽히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라든지 피지컬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나 핵심 인프라가 되는 부분으로 지금 계속 부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말고도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사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장비 전환하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또 공급량을 늘려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며칠 뒤면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또 공급량을 맞추기 위한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가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연결되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 역시나 엔비디아 쪽에서 이번에 CES 통해 가지고 GPU로 로드맵 이렇게 차세대 반도체 GPU에 대한 부분들 로드맵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나온 소식들에 따르면 엔비디아에서 HBM 16단 빨리 공급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장비 관련해서 또 소부장 관련해서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와 AD테크놀로지 확인됩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AD테크놀로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가운데 이 두 종목 꼽아주신 이유 있을까요? 네,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이 CES 관련해서 혹은 HBM 혹은 이제 로봇주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대기업 파트너사라든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오테크닉스나 AD테크놀로지 둘 다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수주했던 이력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한 그런 또 실적이 나올 만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4의 양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저 장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뭐 fem토초 레이저라고 해서 어찌됐거나 이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붙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장비에 이제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더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설계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3나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미 수주를 해봤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뭐 핵심 파트너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삼성전자 말고도 뭐 글로벌 기업들이랑 또 2나노 차세대 AI 또 반도체 플랫폼 개발하는 곳에 이제 착수를 했다. 하는 것에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CES에서 또 로드맵 발표까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로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와 AD 테크놀로지 모두 삼성전자의 수주 이력이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이 한번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픽하고 싶은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종목인데요.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HBM4 내년에 이제 양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수주 물량들 확대해서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장비를 전환해서 이제는 기존에 만들어냈던 그런 반도체가 아니라 HBM4, 3까지 계속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비 공급이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26년도부터는 찍혀 나오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든지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기업들도 장비 검토하는 부분들 진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수주에 대한 내용들 긍정적인 부분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25년도 하반기부터 진행했던 부분들이 지금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매출에. 그러다 보니까 26년도 1분기에 혹은 4분기까지 해서 매출이 반영됐던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찍혀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까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좀 빠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장비 종목들은 사실 시장 상황이 뭐 올라간다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전부 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비 종목들은 좀 후속주로 보시면 더 좋다. 제가 뭐 9월, 10월, 11월 달에도 2차 전지 오르고 후속주들, 뭐 소재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그랬었고요.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완성품 업체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을 조금 덜 받는 모습들, 특히나 삼성, SK 쪽.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급이 조금 덜 들어온 모습인데 지금 이 구간 뚫고 넘어섰을 때 만약에 1차 목표가 만약에 여기 28만 원, 9만 원대 넘어서서 만약에 신고가 뚫고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수급 쏠림 계속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이런 수급 쏠림이 소부장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게 파트너님의 의견이고요. 또 HBM 이 수요에 맞춰서 생산 능력 확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장비주들 수혜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오늘 이오테크닉스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네, 오늘 로봇주 두 번째 이슈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확실히 로봇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주가 흐름으로 잘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요. 로봇주 어떤 것들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로봇 관련해서 사실 이것도 CS 2026 관련해서 뭐 핵심 주제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들 계속 이제 관련주들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부장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완성품 업체들, 혹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까지도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속에서 결국 현대차 쪽에서 또 실물 시연이 예정되어 있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 파트너사들 신고점 돌파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다가 더해서 로봇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로봇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정책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에서 특히나 이 중국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사용 금지령, 그리고 이 부분 최종 규정을 확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대응하는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산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회피하는 그런 물량들 혹은 수주를 대체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사수혜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로봇주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별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로봇주들 한 번 더 분류가 필요한 시기에 왔으니까 집중을 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로봇 관련해서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내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보틱스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던 만큼 중국에 대한 규제도 이어질 거고, 이에 따른 국내 수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SBB테크와 휴림로봇 확인됩니다. 네, SBB테크 휴림로봇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감속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는데 SBB테크 가져와 주신 이유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뭐 SBB테크 하면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또 무료 교육 방송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수익도 많이 내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내드리면서도 종목에 대한 내용들 항상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하모닉 감속기 관련된 부분들 국산화에 성공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 로봇을 이제는 26년도부터는 대중화 시대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용화에 들어가는 거죠.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어찌됐거나 부품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장 났을 때도 부품은 계속 수리 교체가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급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는 보시면은 뭐 자금 조달을 해서 뭐 생산 능력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가동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대규모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 국책 과제 중에 일환으로 진행했던 자율주행 휠체어와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최근에 뭐 성공적으로 이 평가를 마침으로써 굉장히 이제 많은 수혜를 받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을 보시면 이 고령화 사회로 좀 빠르게 진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현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고부가 가치의 의료용 로봇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지금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매출처까지 기술 실증까지 전부 다 탄탄하게 받쳐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휴림 로봇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BB테크 휴림로봇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파트너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SBB테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찌됐거나 지금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러니까 중국산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사용 금지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에 대한 물량들에 대한 수주들이 넘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 쪽으로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피 쪽으로 또 공급하고,
또 밸류 체인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삼성에서 CES에서 발표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왔을 때 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로봇 상용화가 되거나 했을 때 수익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BB테크라고 보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까지 한번 빠르게 보시면은요. 지금 바닥에서 저점 내려왔을 때 사실 이 구간 때부터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CES 일주일 남겨두고 조종폭이 일정 부분 나오는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듯이 아마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CES를 통해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대신에 CES 구간이 지나면서 혹은 당일날 됐을 때 또 빠르게 전환이 되는 수익이 손실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기간 전까지 매매를 빠르게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BB테크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삼성 보픽과 관련한 밸류체인 관련해서도 기대감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CS2016 일정 소화해 낸 이후에는 좀 새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내년에도 좀 긍정적인 섹터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애프터픽도 설정을 해봤는데요. 나는 애프터픽 이렇게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매수 또 매도 타점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 경고 종목에서 제외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장마감 이후 SK하이닉스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 감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 이내 대형주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지정 요건도 합리화되면서 기존엔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오른 종목이 투자 경고 지정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년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의 200%포인트를 초과해야 대상이 되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해제된 종목도 기존 재지정 금지 기간인 30영업일이었지만 해제 후 60영업일 이내에 다시 지정되지 않도록 조정됐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모두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되면서 각각 주가가 6.84%와 9.08%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글로벌 기술 이전 기대감과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이라는 쌍끌이 호재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알테오젠과 계약을 맺기 위해 돈을 내고 줄을 서는 형국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체결된 옵션 계약은 글로벌 제약사가 알테오젠의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선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며 물질 이전 계약 이후 본계약 조건을 맞추지 못한 제약사가 번호표를 뽑은 셈이고 향후 기술 이전 계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지난 26일 창업주 박순재 대표가 사임하고 전태현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에 나섰는데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태현 신임 대표가 글로벌 특허 방어와 라이선스 관리 등 사업화 전략을 총괄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알테오젠의 주가는 3.64% 상승한 45만 5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S가 동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IM증권은 지난 23일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 동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톤당 12,000달러 선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상승 행진을 이어가며 올해 동가격 상승률이 40.7%에 달해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폭의 연간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년 동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수입업체와 제조사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LS의 자회사 대부분이 사업 구조상 동가격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KB증권도 LS의 비상장 자회사인 LS전선의 실질 개선과 수주 모멘텀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해저 케이블 등 고부가 가치 선전 매출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발주에 따른 대규모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증권가의 잇따른 호평 속에 LS의 주가는 9.41% 오른 20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한 총 1조 6,850억 원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와우, 일반 탈퇴 고객 등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고객당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4종으로 구성됐고 탈퇴한 회원의 경우에는 쿠팡에 재가입해야 이번 보상안이 담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공지문을 통해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상안이 쿠팡 이츠와 트래블 등 여러 서비스의 이용권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용 유형에 따라 5천 원가량의 보상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지급 방식과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면은요. 현재 삼성전자는 2% 급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6.5%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엘자 에너지솔루션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요. 1.3%가량 현재 구간 하락세 확인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현대차의 경우에는 2.4%가량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3.5%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 강보합권, 에이벨바이오의 경우에는 지난 전거래일 급등한 이후에 오늘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6% 강세, HLB는 6%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강기성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매수만 잘해도 주식이 쉬워진다. 4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이제 1탄, 2탄, 3탄, 4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조금 많이 풀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종목의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의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종목의 상황에 맞춰서 종목을 잘 잡고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았단 말이야.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시장의 상황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상황은 어찌됐거나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매일 바뀌고요. 매주 바뀌고 매월 바뀝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중요하다. 특히나 이번 주 주가 바뀌고요. 그리고 월이 바뀌고요. 그리고 연이 바뀝니다. 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번 주 특히나 집중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만약에 지수가 만약에 지금 4,100 얼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4,300, 400까지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고 있더라도 분명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알아야 그리고 매수를 잘해야 주식이 쉬워진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금리를 떨어뜨렸죠. 금리를.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금리를 떨어뜨렸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는 단순히 돈의 힘으로만 시장이 올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4,200포인트까지 올랐을 때 조정이 3,800까지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돈만 풀려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에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이런 시기에 뭐가 오르는지 사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시기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미래 성장 동력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뭐 유리기판 CXL부터 시작해서 뉴로모픽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말씀드려서 수익을 받으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실적 장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실적 장세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실적 장세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실적 장세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제가 요거 적어놓은 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 봄의 특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주식 시장을 4계절로 나눈 그런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장세가 바로 봄의 특징이다. 봄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하락을 하면은 단순히 돈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름 특징 바로 실적 장세입니다. 뜨거워지는 거야. 네, 실적 장세. 뜨거워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오르냐? 실질적인 이익을 보여주는 기업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실질적으로 매출 나오는 기업들이 오른다.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잖아. 그리고 특히나 이 시기에 종목별, 종목 장세라고 하죠. 그죠? 바로 수익률 간의 격차가 커진다. 종목들 간의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종목별 세분화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죠. 로봇주들 중에서 중국 기업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수입 안 하는 기업들, 국산화 성공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나중에 내년도에 수혜를 더 많이 볼 거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종목들 봐야 된다. 제가 저번 연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요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봄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 유동성 장세에서 제가 9월 달에서 여기 들어와서 11월 달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시기에는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잡더라도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고. 누구나 수익을 내기 때문에 많이 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 시기로 넘어갈 때는 어떤 종목들? 그렇죠. 종목을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잡더라도 수익이 난다? 보장드릴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 종목들 이전에 나갔던 종목들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T로보틱스 12월 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거 매수했던 구간에서 벌써 31% 넘게 올랐습니다. 이 T로보틱스 왜 올랐었죠? 그렇죠. 바로 이 물류 로봇에 대한 부분들 미국 기업으로
공급 계약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신규에 대한 부분들 뭐가 있었죠? 신규 개발, 먹거리, 미래성장 동력 뭐가 있었어요? 유리기판 로봇, 맞죠? 반도체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같이 나오다 보니까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부분들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우리가 잡고 가야지 결국에는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설명드리다가 바로 넘어갔는데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결국엔 요거 봄과 여름이 합쳐진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봄과 여름이 합쳐진 시기. 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시기의 특징이 결국에는 사실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금리가 내려가다 멈췄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부분으로 돈의 힘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바로 정책입니다. 국가 간의 정책 지원금이 바로 이 금리 하락의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올렸다가 그러면은 금리가 멈춰요. 그러면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종목들 간에 이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는 또 올라가는 그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지수는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느껴질 시기가 내년이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빈부격차가 커질 겁니다. 수익률 간의 빈부격차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목들 하나하나 잡고 볼 때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발 좀 잡아라. 이런 종목들 제발 잡아라. 이제는 옛날이랑 달라요. 내가 잡은 종목들 계속 가냐? 안 가요. 지수들 올라서 만약에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가 한 단계 스텝 다운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잠시 오르겠지. 하지만 그 이상 그 시기가 지나갔을 때는 또다시 내 종목은 멈춰 있거나 조정이 나올 거야.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간다고. 수주가 연결되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연결되는 기업들은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12월 20일 공약주 한미반도체 벌써 또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냐면은 무료방에 저랑 같이 M밴드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3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3번이나. 제발 좀 잡아라고. 미리 잡았던 분들은 이미 11%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거. 종목의 상황 맞췄죠. 그리고 시장의 상황 어때요? 이제는 이렇게 매출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 종목 상황, 시장 상황 뭐예요? 달러 환율 올라가니까 해외로 매출 나가는 기업들 계속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저번 주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로보스타. 요거 12월 20일 요거 히든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든주도 꼭 챙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나갔던 종목들 사실 뭐 히든주 공략주에서 뭐 한 달 정도 같이 했는데 8개 중에서 벌써 6개는 목표가 달성했어. 이러는데도 아직까지 공략주를 챙겨 안 보신다면은 큰일 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스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목의 상황 맞췄고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CES 관련된 부분 얘기 나오고 로보스타는 LG 쪽으로 해서 또 올라가는 내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달성했어요. 2차 목표가까지 오늘 말씀을 또 드릴 예정인데 이 부분은 M밴드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남겨놓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남겨놓으니까 꼭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챙겨보고 여러분들이 수익률 다 챙겨가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공략 종목 여기서부터 더 집중하셔야겠죠. 자,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뭐냐? 오늘은 이제 CES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적인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뭐 아니면 SK, 그 다음에 뭐 두산, LG도 그렇고 두산도 있고 뭐 이런 대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잘 없을 거라 생각드는데 이 종목 지금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9일 공략주로 들고 왔고요. 자, CES 2026 최고 혁신상 2관왕에 달성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북미 유럽 시장의 솔루션 기반 수주 확대. 요거는 이 지금 신규로 만들어낸 스캔앤고라고 요게 이제 신규 로봇이거든요. 근데 고저고 요 로봇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솔루션을 제공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이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26년도부터 실적이 어떻게 된다? 수주 잔고 실적의 반영 본격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년 실적 반영된대. 그러면은 2월 달까지 들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종목의 상황으로 지켜봐야 된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1월 달까지, 종목의 상황은 2월 달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가 잡는데도 쉽겠죠. 자,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매수가 79,200원 이렇게 79,1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종목 제가 좋아하는 자리 와 있습니다. 그죠? 딱 잡았을 때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자리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9만 원대로 일단 1차적으로 잡고요. 그리고 이 9만 원대를 돌파하거나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는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M밴드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M밴드 참여하셔가지고 요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가져가셔서 아까 보셨죠?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M밴드에서 여러분들께 소통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수익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다음 히든주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수만 잘해도 수익 낼 수 있는 게 우리 강기성 파트너님의 종목이죠.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 상황까지 고려해서 종목 선별해주고 계신데요. 한미반도체 지난주에 가져와 주셨는데 4거래일 만에 벌써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략주로는 CS2026 앞서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내년에 실적 반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79,200원, 1차 목표가 9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같이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강기성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함께하는 방법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어서 파트너님의 히든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또 12월 29일 히든 종목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 종목도 이렇게 급등 나오고 그 저번 주도 계속 지금 급등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텀 잘 보시면은 대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딱 이것만 말씀드려도 아마 느낌 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요 종목 뭐 로보스타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LG전자 쪽이었죠. 그런 식으로 어느 종목인지 어느 정도 좀 추려질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배터리 공장 생산 라인에 자동화 로봇을 공급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25년에 완공된 공장을 통해서 연간 생산 능력이 또 대폭 확대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죠? 내년에 대한 기대감. 대규모 수주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실적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잊어버려라. 내년에는 대규모 수주 들어오면은 일단 실적의 사이즈부터가 다를 거다. 수주에 대한 사이즈부터가 다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 차트까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매출 반영도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이 매출 반영이 내년부터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로봇 종목들 집중하셔서 보셔야지 결국에는 내년에 우리가 혹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년. 그 안에 우리가 수혜를 많이 보고 수익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열릴 수 있다는 부분들 선별적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잠시 후에 오늘 5시 이렇게 M밴드에서 여러분들께 방송도 교육방송 진행할 건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히든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히든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우리 강기성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강기성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